경제동물에 대한 9주차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잡종교배와 잡종강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또 책에 나오는 게 누진교배라는 게 있습니다. 누진교배.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는 그레이딩 업이라고 하는데, 그레이딩 업. 단계를 하나씩 높여간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재래종을 개량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냐면 재래종에 이제 개량종을 교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잡종이 나오겠죠. 잡종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재래종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개량종의 특징을 점점 높여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래종과 개량종의 1대 잡종이 나오면 거기다 또 개량종을 교배하면 2대 잡종이 나오고 또 개량종을 넣으면 3대 잡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잡종은 점점 개량종의 그 유전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는 1대 잡종은 재래종 50, 개량종 50이지만 2대 잡종은 뭡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있고 또 2분의 1이 들어오면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4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7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개량종의 비율이. 그죠? 여기 2분의 1, 2분의 1 오니까 여기는 1대 잡종에는 개량종이 2분의 1이 있는데, 개량종의 유전자가. 여기가 2분의 1 있는 거에 여기 2분의 1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의 절반, 여기의 절반이니까 여기는 개량종 2분의 1이 들어오고, 여기 2분의 1에 2분의 1 들어오니까 4분의 1이 들어와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3에 2분의 1이 들어오고, 여기에 또 2분의 1이 들어오니까 8분의 7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량종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한 마리 한 마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래종의 어떤 집단, 뭐 최소한 뭐 100마리, 여기 100마리, 백상이 50상, 100상 뭐 이렇게 어떤 집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대 잡종이 태어날 때 얘를 2대 잡종의 어미로 쓰기 위해서 어미로 쓸 때 선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종의 선발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래종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는 애들,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을 또 그 다음에 그 개량종의 교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재래종의 겉모습 내지는 특징을 유지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형질의 능력은 개량종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요즘은 그 품종의 특징이 중요하고 품질의 장점을, 그 특징을 장점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잡종을 잘 하지 않거든요. 순종을 유지하는 걸 오히려 요새는 더 그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어떤 그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그 원래 그 토착 가축이 있는데 능력이 너무너무 안 좋을 때, 그렇다고 해서 다 그걸 외래종으로 바꾸기는 돈도 없고, 외래종이 또 그 지역의 기후나 풍토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개량된 외래종을 그 토착종에 계속 잡종을 교배를 시키면서 그 지역 풍토에 맞는 재래종의 특징은 남기면서 할 때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 캐나다에 카라바오라는 물소가 있어요. 물소. 캐나다에서 아주 많은 애들인데, 캐나다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는 있는 애들인데, 아주 잘 적응해서 사는 애들인데, 캐나다랍니다. 죄송합니다. 필리핀에 그 카라바오라는 물소가 있는데요. 근데 그 필리핀 사람들이 카라바오의 물소에 젖을 먹거든요. 우유를 이제 그걸로 이제 밭도 갈고 우유도 먹고 나중에 죽으면 죽여서 도축해서 고기로도 쓰는데요. 우유의 유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얘네가 원래 젖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카라바오의 다른 특징을 유지하면서 유량을 늘리려고 뭐 이렇게 홀스타인 외래종 젖소 또 교배해봤는데 그건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젖은 많이 나는데 이게 또 좀 그 나라 기후에 안 맞는다든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른 유럽의 다른 유량이 아주 많은 그 물소를 데려다가
가져다가 그걸 카라바오에 자꾸 이렇게 누진 교배를 해서 카라바오의 성질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카라바오의 특징은 유지하면서 다른 장점을 유지하면서 유량을 늘리는 이런 방법. 이게 이제 누진 교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여러분 연변 그 중국의 연변 지방 연길 그 지방 연변 조선족 자치주 거기 가면요 한우같이 생긴 애들이 많아. 거기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뭐 연변에 한우 많네 막 그러는데요. 사실은 한우는 아니고요. 한우의 사촌쯤 되는 애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우리 교포들이 또는 일본 그 제국주의 그 자들이 그 만주 침략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한우를 많이 글로 갖고 갔어요. 반출을 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뭐 식량으로 썼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남은 후손들이죠. 그래서 한우의 후손들이긴 한데 그 사이에 중국소, 몽고소와 잡종이 많이 됐어요. 근데 겉모습은 한우랑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한우를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한우인 줄 아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걔네들을 특별히 이제 연변소라고 부르거든요. 연변우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그쪽 지금 근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중국 분이나 그 조선족 분들이 그 연변소를 한우처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애들로 개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연구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원칙적인 방법은 뭐냐면 걔네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혈통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꾸준히 능력 검정을 해서 선발을 해야죠. 꾸준히 선발을 해 나가야죠. 우리가 한우 한 것처럼 긴 시간을 들여서. 그러면 이제 연변소의 이제 그 경제 개량 목표를 정해서 개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럴 시간도 돈도 없고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빨리 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한우의 정액을 들여다가 교배를 해서 이렇게 누진 교배를 해서 연변소를 잡고 한우처럼 바꾸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금지돼 있어요. 한우는 유전자원 국가 유전자원이라서 외부로 반출할 수가 없거든요. 살아있건 뭐 정액이건 수정란이건.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안 된다. 뭐 하여튼 근데 연변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얘네가 뭐 다른 외래종 개량종을 갖다가 이렇게 누진 교배로 개량할 수도 있겠죠. 한우도 예전에는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우는 이제 그 역용으로 밥 가는데 쓰는 소여서 덩치도 작고 육질도 안 좋았는데 이거를 이제 빨리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경운기나 트랙터의 도입으로 이제 그런 역용과 필요 없고 이제 소는 이제 고기를 위한 소로 이제 목적이 급속도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 한우가 경쟁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개량하고 싶어서 황색 털을 가진 외래종들을 많이 막 갖다가 막 섞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거나 위험한 짓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시도들이 이제 다 좋지 않은 걸 알고 지금 이제 한우 순수성을 지키고 순종을 개량하는 쪽으로 바꿨죠. 하여튼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다. 알아두시고. 자, 이제 잡종 교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교배에서 제일 중요한, 근진 교배도 중요하지만 잡종 교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잡종 교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잡종 강세를 이용하려고 한다. 잡종 강세 영어로 헤테로시스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비거라고도 하는데 헤테로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종 강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 잡종 강세가 왜 좋은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올 새로운 유전자예요.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얻으려면은 섞는 수밖에 없죠, 그죠?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외부의 유입 없이 새로운 게 생길 수 없죠. 그러니까 외부의 유입, 근데 돌연변이도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새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같은 품종의 다른 계통이든 아니면 다른 품종이든 하여튼 뭔가를 갖다 섞어야지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죠. 잡종을 해야지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제3의 품종을 만든다. 개통을 만들 때 잡종교배를 쓸 수밖에 없다. 아주 유용한 거다.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품종 간 교잡종은 크로스브레드라고 부르고 개통 간 교잡종은 라인 크로스브레드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잡종을 하는데 몇 개를 섞느냐? 2개 섞는 게 있고 3개 섞는 게 있고 4개 섞는 게 있어요. 2원교배종, 2원교배, 3원교배, 4원교배, 2원교잡종, 3원교잡종 이렇게 부르겠죠. 또는 그러니까 이게 이 원이라는 게 뭐냐면 소스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통일 수도 있고 품종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2품종 교배, 3품종 교배, 4품종 교배 뭐 이렇게 붙여서 말이 되는 거예요. 2계통 교배, 3계통 교배 이것도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가 몇 개냐에 따른 건데 자, 2개 교배한 거 이렇게 A와 B 그래서 태어난 A의 교잡종 크로스브레드 잡종 반반씩 100%인 거죠. 3원 교잡종은 이제 가령 모계를 엄마 쪽은 B와 C의 교잡종 거기다가 또 다른 수컷 2개를 또 A를 섞어서 3개를 섞는 이런 3원 교잡종. 그죠? 그러면 50%, 25, 25 이렇게 되겠죠. 50, 25, 2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같을 리가 완전히 이제 막 다 헤테로가 되는 거죠. 자, 4원 교잡종. 이거는 이제 북에도 한 번 교잡한 거. 목에도 한 번 교잡한 거. 그거를 또 교잡하면 이거는 이제 25, 25, 25, 25. 4개가 섞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종이 아주 많이 되는 거죠. 자. 되게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에 보면 교과서에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퇴교배, 상호역교배, 윤환교배, 종묘윤환교배. 다 요거의 종류 비슷한 것들이에요. 응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뭐 그렇게 그냥 잡종교배 자체가 중요하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아주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뭐 큰 변형도 아니기 때문에. 퇴교배는 부모 중에 이 일대 잡종을 부모 중에 한 품종과 다시 교배하는 거예요. 그 계통과 부모와 한다는 게 아니라 부모와 같은 품종과 다시 교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호역교배는 크리스 크로스, 영어로 크리스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교직된다 이 말인데 뭐냐면 여기 A고 A 품종이고 B 품종이라고 할 때 요게 이제 잡종이 나오면은 요거를 첫 번째는 A 품종이랑 교배하고 그 잡종은 또 다시 B 품종이랑 교배하고 요게 계속 돌아가면은 이게 윤환교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세 가지가 돌아가면은 3품종 윤환교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지막에 제4의 품종을 딱 집어넣어서 종료하면은 그거는 종료 윤환교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부르는 이름만 조금씩 틀립니다. 윤환교배는 로테이셔널 크로스, 로테이션 돈다는 얘기죠. 자, 뭐 용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잡종 강세를 이제 어떻게 측정하냐, 잡종 강세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구하는 식이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잡종 강세 측정, 헤테로시스의 강도 여기 퍼센트로 쓰는데요. 여기 퍼센트로 쓰면은 그러니까 이게 선발차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선발차랑 약간 느낌 비슷해요. 그러니까 양친 품종의 평균과 그걸로 양친을 교배해서 태어난 그 잡종 F1의 평균과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이 있어야 돼요. 이쪽에. 그래서 양친 품종의 평균분의 1대 잡종과 양친 품종의 평균의 차이를 곱하기 100 한 게 퍼센트, 그래야 퍼센트 나오죠. 그래서 예를 보십시오. 자, A 품종의 복당상자 수가 9, A 품종의 복당상자 수가 9, B 품종의 복당상자 수가 10. 그러면 A, B 품종, 그러니까 양친 품종의 A, B를 양친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A, B의 평균은 9.5가 되겠죠? 그거를 근데 이제 두 품종의 교잡에 의한 F1 첫 번째 일대 자손의
합당상조는 10.5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품종의 평균은 9.5고 F1의 평균은 10.5, 양친의 평균 9.5, 두 개 차이, 그죠? 그럼 9.5분의 1 곱하기 100. 그래서 10.5%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기가 쉽죠? 뭐 간단한 뭐 아주 그냥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잡종강세는 왜 좋을까? 어떤 효과가 있나? 뭐 어떤 이유로 효과가 있나? 그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도미넌스설과 오버 도미넌스설이 있는데 먼저 도미넌스설을 봅시다. 우성설을. 그러니까 완전 우성일 경우예요. 완전 우성일 경우. 자, A란 품종이 있고 B란 품종이 있습니다. A란 품종이 있고 B란 품종이 있는데 얘네 유전자형은 4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치고 A, B, C, D 4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A 품종의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스몰 C, 스몰 C, 라지 D, 스몰 D, 스몰 B 이렇게 동형이에요. 동형. 완전히 고정됐죠. 순종인 거예요. 순종으로 고정됐으니까 A 품종끼리는 A 품종의 개체들을 아무리 교배를 해도 서로 교배를 해도 항상 유전자형은 요것밖에 안 나오죠. 그죠? 다 똑같으니까 모든 애들이 이 게마트 타입이 똑같이 나오죠. 동형이기 때문에 고정됐죠. B 품종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빅 C, 빅 C, 빅 D, 빅 D. 그래서 얘네도 이제 완전 이렇게 고정됐어요. 동형으로 고정돼서 B 품종도 어떻게 얘네들끼리 요 품종 안에서 요 계통 안에서 교배해도 항상 유전자형이 요게 나오죠. 그래서 얘네 표현형과를 우리가 어떻게 우성일 때 표현형과를 어떻게 했냐면 우성 동형이면 1, 헤테로일 때도 1. 왜냐면 완전 우성이니까. 그 다음에 열성 동형일 때는 절반이라고 치자고요. 표현형과는 0.5. 그럼 얘는 뭡니까? 요게 1이죠. A 유전자는 표현형과 1, B 유전자 표현형과 1. C는 열성 동형이니까 0.5, 0.5.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0.5는 0.5, 3이죠, 3. 얘 A 품종의 표현형과는 토탈 표현형과는 3입니다. B도 0.5, 0.5, 1이 돼서 3이죠. 근데 얘네를 교배하면은 얘네 교배한 애들 잡종은 이거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완전 헤테로로만 나오죠, 무조건. 요거 이렇게 해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이렇게 완전히 이제 완전 잡종이 나옵니다. 이럴 때 얘네의 표현형과는 뭡니까? 여기가 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그 헤테로도 1이라는 거죠. 다 표현효과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러니까 얘는 4예요. 4. 그래서 잡종이 됐는데 더 좋은 거죠. 표현효과가 4. 이런 게 잡종 강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잡종 강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헤테로시스 잡종 강세의 정도도 구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자, 이게 바로 우성설입니다. 우성설이고 오버도미넌스설, 초우성설은 뭐냐면 표현효과가 이 헤테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성동형일 때 1, 열성동형일 때 뭐 1이라고 치고 헤테로일 때는 2인 거예요. 오히려 2면은 가령 그 오버도미넌스라면은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성동형일 때 1, 열성동형일 때 1, 헤테로일 때 2라고 치면은 이거 4죠. 1, 1, 1, 1, 1, 4인데 얘는 2C니까 8이에요. 8. 그러니까 초우성형은 더 좋은 거죠. 헤테로일 때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성이건 오버도미넌스건 그러니까 그냥 우성이건 초우성이건 하여튼 잡종일 때 더 표현효과가 좋은 경우. 그래서 잡종 강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함의 요의 의미를 한번 보시면요. 자, A 품종 자체가 A나 B 품종 자체는 요 F1 잡종 F1보다 표현효과가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얘는 이제 고정돼 있고 얘도 고정돼 있잖아요. 각각.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육종 회사야. 이게 옥수수라고 칩시다. 옥수수 할 텐데 이 씨앗을 이 육종 회사인데 나는 지금 내가 이제 밭을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밭을 2개 가지고 있어서 A만 기르는 밭이 있고 B만 기르는 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A를 길러서 팔거나 B를 길러서 팔거나 시장에서 팔릴 때는 이 잡종보다 값이 싸. 능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종자 회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먹으려고 파는 게 아니라 A와 B를 잡종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 농민한테. 그러니까 농민은 그러니까 내가 A랑 B를 각각 기르고 그거에 잡종을 기르고 밭을 세 토막으로 나눠서 그래서 잡종 길러서 나오는 그 씨앗을 농민한테 파는 거예요. 농민은 A만 사거나 B만 사는 것보다 잡종을 사서 기르면 더 훨씬 좋으니까, 표현력이 좋으니까, 능력이 좋으니까 그걸 사다가 기르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요것만 파는 거죠. A나 B는 안 팔고 요거 이 잡종 요 씨앗만 파는 거예요. 자, 요거를 기르면은 이제 표현 효과가 좋아져요. 이거보다. 그리고 요거에 교배하는 거. 얘를 자가 교배해서 하면은 얘네들의 유전자형이 어떻게 나올까요? 펀네스 케어. 엄청 다양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 경우가 제일 좋은데, 이게 이제 게마트형을 A, B, C, D, 뭐 여기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양하게 여기 배우자형이 나오면 여기 유전자가 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이것만큼 좋고 어떤 거는 편효과 떨어지고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한마디로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끼리 교배해서는 동일하게 좋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거를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종회사의 입장에서는 종자회사 입장에서는 고정된 이걸로 고정된 얘 갖고 있고 이걸로 고정된 얘 갖고 있으면 영원히 얘네 둘을 교배해서 교잡종만 팔면은 영원히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산 사람은 결코 이걸 두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전자가 4개라서 뭐 이 정도는 가능한데 훨씬 더 많잖아요, 유전자가. 그렇죠? 3만 개, 뭐 2만 개, 3만 개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2원 교배라 그렇지만 이걸 4원 교배로 했을 때 4원 A, B, C, D 그래서 A, B로 부계 만들고 C, D로 모계 만들어서 그 부계 모계를 교잡한 거를 판다. 그런 경우에 그걸로 절대로 그 원래 그 처음에 그 4원이 된 그 각각의 원들 그 소스 A, B, C, D를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배 잡종 강세를 최대로 하는 교배 조합을 이루는 순종들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육종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교잡종만 팔고 교잡종으로부터 결코 순종을 도로 만들 수는 없죠. 결코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런 잡종 강세를 많이 이용하는 품종들이 이제 처음에 옥수수에서 시작한 겁니다. 옥수수. 닭이 이렇게 해요. 닭이 보통 4원 교잡종 이상을 써요. 그리고 돼지는 주로 3원 교잡종을 쓰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광어, 넙치, 수산과학원에서 광어를 이렇게 잡종 강세를 이용한 교배법으로 광어를 많이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종 강세를 생각할 때 이거를 좀 더 잡종 강세를 체계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조합 능력이라고 합니다. 조합 능력. 그래서 죄송합니다. 컴바이닝 어빌리티. 컴바인 같이 모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컴바이닝 어빌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집단 간에 계통 간에 품종 간에 교배를 해서 잡종 강세에서 능력이 좋아지는 경우, 대체적으로 좋아지는 능력 정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조합 능력. 그래서 일반 조합 능력과 특정 조합 능력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General Combining Ability는 일반 조합 능력, 특정 조합 능력은 Specific Combining Ability. 그래서 일반 조합 능력은 가령 A라는 계통이 있을 때 A라는 계통이 같은 품종 안에서 다른 여러 계통 B, C, D, E, F, G 뭐 하여튼 여러 계통이 있다고 치면 A와 다른 것과의 교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잡종 능세가 더 좋아지는 정도, 그게 일반 조합 능력입니다. 그냥 걔 보편적인 평균 능력, 평균 조합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특정 조합 능력은 A와 B랑 교배했을 때는 4만큼 좋아지는데 A와 C랑 교배하면은 2만큼만 좋아지더라. 그러면 A와 B의 특정 조합 능력은 4고 A와 C의 특정 조합 능력은 2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두 가지 상대하고와의 관계, 그때 조합 능력은 특정 조합 능력으로 부릅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상성이라는 말, 그냥 용어로만 알아도 상성이라는 말도 쓰고요. 리킹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어떤 계통 간의 교배의 그 능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평균, X와 Y 간의 이제 평균, 교배종의 평균 능력은 X의 일반 조합 능력, Y의 일반 조합 능력과 X와 Y 간의 특정 조합 능력,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쉽습니다. 돼지의 154일령 체중이 있는데 A계통의 일반 조합 능력은 2, B계통의 일반 조합 능력은 5, 그 다음에 그 두 계통을 교배한 자손의 평균 능력은 3이 나왔을 때 A와 B의 특정 조합 능력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A계통의 일반 조합 능력은 2, B계통의 일반 조합 능력은 5, 두 계통 자손의 평균 능력은 플러스 3. 그러면은 얘는 X는 뭡니까?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 그죠? 그러니까 조합 능력이 오히려 나빠요. 얘는 궁합이 안 좋은 애들이네. A계통과 B계통.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일반 조합 능력이 이렇게 좋은데 Y는 X랑 만나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거죠. 마이너스 4가 나와가지고 교배된 후손이 X와 교배한 그 자손이 뭐 능력이 이렇게 꼭 좋아지진 않네요. 자기 일반적 능력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 능력이 좋은 계통을 찾아서 계통을 찾거나 계통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떤 A와 B 두 계통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필연적으로 얘네들을 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와 B 두 계통을 교배를 해서 잡종 강세를 최대로 올려가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까?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게 품종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래닭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육계 코니시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다른 걸 도입을 하려니까 엄청 돈을 많이 요구하고 로얄티를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그냥 이러니 내가 직접 만들자. 두 개의 잡종을 좋게 만들어 버리자. 그랬을 때 내가 A계통과 B계통을 갖고 있을 때 그 잡종을 계속 개량을 하려면 A, B를 각각 개량을 하면서 그거의 교배종이 점점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상반 반복 선발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의 총정리 이의 방법이 모든 방법을 집대성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교배를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교배 파트인데 선발법이래요. 선발법. 근데 이게 선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교배가 들어갔거든요. 개념이. 교배 개념이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배운 선발과 교배 기법을 총동원해서 한 게 상반 반복 선발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어렵죠. 우리말 어려운데 영어도 어렵습니다. reciprocal recurrent selection. reciprocal은 서로 상호적이라는 뜻이고요. recurrent는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죠. 빙빙 돈다는 뜻이고 셀렉션 선발입니다.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책에도 그림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A계통과 B계통이 있어요. A계통과 B계통이 있는데 그래서 얘네를 교배하면 그 자손이 나오겠죠. 교잡종이 이게 이제 F1인데 이제 여기에 잡종 광세가 많건 적건 있었겠죠.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있겠죠. 그래서 얘네를 파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제품이에요, 제품. 얘네를 파는데 얘네 능력을 보고서 A계통을 그 다음 세대는 여기서 몇 개를 이 조합 능력이 안 좋은 애는 날리는 거예요. 도태시키고 조합 능력이 좋은 애들 개체만 또 모아서 A계통 집단을 만들어요. 2세대 집단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A 계통에서 A 다시쯤 되겠죠. 이건 A 다시가 되는 거죠. B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 교잡종의 결과를 보고서 좀 좋은 애들만 뽑아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서 또 교잡종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태어난 애들은 뭐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도태시키고 얘네를 결코 얘네를 번식에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결과를 보고 얘네를 A를 선발해서 조금 더 조합 능력이 좋아지게 선발해서 A2-쯤으로 가는 거죠. B2-쯤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A는 A대로 근친교배를 하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친교배를 하는데 세대가 내려갈 때마다 선발하는데 뭐에 대해 선발하냐면 얘네 교잡종을 보고서 조합 능력에 의거해서 조합 능력이 B와 조합 능력이 좋도록 A를 선발하면서 근친교배하는 거예요. B는 B대로. 그러면 여기는 점점 고정이 되는데 어떤 유전자가 고정이 되냐면 B와의 조합 능력이 좋은 유전자로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잡종의 품질은 점점 좋아지겠죠. 능력이. 왜냐하면 얘와 B와의 조합 능력이 좋아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상반, 반복, 선발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다른 점은 뭐냐면 식물은 그 암수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생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꺾꽂이 같은 거 되잖아요. 그냥 가지 잘라서 꽂으면은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유전자 똑같은 게. 근데 이 동물은 항상 암수가 있고 두 개가 반씩 와서 섞이는 수밖에 없죠. 유전 물질이. 근데 그 반씩 오는 게 되게 확률적으로 오고, 그죠? 랜덤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서로 성질이 맞는 걸로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지만 안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힘을 내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